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밤을 지키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단하셨지요? 숨 가쁘게 돌아가던 하루가 저물고 이렇게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유독 지나온 세월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내 몸 하나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시간들,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사무치게 외로웠을 그 모든 골목길의 기억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결코 헛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세월을 위로해드릴 세 번째 추억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2화부터 28화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야기들은 벼랑 끝에서 찾아온 뜻밖의 기적과 눈물겨운 핏줄의 끌림,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하늘이 내린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보상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이제 방 안의 불을 환하게 끄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가만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아픈 눈을 비벼가며 굳이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뜻한 이불 삼아,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이 음악을 베개 삼아 가장 애틋하고 찬란했던 그 시절의 기억 속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겹고 훌륭했던 한평생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자, 그럼 22번째 골목길 이야기부터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내리는 밤골목 처마 끝에서 옛 동네 어른처럼 나지막이 말을 거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면 노후 보험이라고들 합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보험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평생 손발이 닳도록 일하여 700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정작 자식들에게는 짐짝이 되어버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비 맞은 생쥐처럼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내쫓긴 막내 아들이 낡은 방문을 열어주던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충격, 눈물, 그리고 소름 돋는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인수 회장입니다. 경상도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 하나로 건설업을 일으켜 700억대 자산가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런 그에게 석 달 전 뜻하지 않은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명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두고 먼저 가야 하다니. 더 서글픈 건 내가 죽으면 저 녀석들이 눈물은커녕 유산 싸움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지. 진짜 내 새끼가 누구인지 가기 전에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어. 박 회장에게는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40대 큰아들 민준, 40대 큰딸 혜진, 그리고 5년 전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막내아들 준혁. 큰아들과 큰딸은 아버지 덕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혁은 월세방 한 칸에서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박 회장은 결심합니다. 빈털터리 연극을 하고 자식들을 차례로 찾아가기로. 다음날 아침 박 회장은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고 큰아들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 단지. 아버지가 사준 그 집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비다. 회사가 엄부도가 났어. 채권자들이 집이며 통장이며 다 압류해가는 바람에 당분간 내 집에 신세 좀 져도 되겠니? 부도요? 아니, 그럼 제 지분은요? 제가 믿고 있던 그 주식이랑 부동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지금 제 살기도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빈 방도 없고 아내도 안 좋아해서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쾅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데 걸린 시간 채 3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못이 박힌 박 회장은 큰딸 혜진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큰딸 혜진의 아파트는 큰아들 집과 불과 2블록 거리였습니다. 박 회장 역시 사준 집이었죠. 혜진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현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친구 모임 나가야 해요. 부도 났다고요? 저도 신용카드 할부가 산더미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받을 유산도 없어진 마당에 제가 왜 아버지를 모셔야 해요? 아, 그리고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불쑥 오시면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인터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자식이 뱉은 말들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산도 없는데 왜 모셔야 해요?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 자식에게 등을 돌린 박 회장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달동네였습니다. 5년 전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집에서 나가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진보딸이 하나 챙겨나간 막내 아들 준혁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 문을 두드리나. 그때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았는데 준혁이는 내가 오는 것조차 반갑지 않겠지. 그때였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준혁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세상에, 이 차림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아, 애비가 빈털터리가 됐다. 갈 곳도 없고 염치 없이 찾아왔다. 그냥 문 밖에서 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 월세방 2칸짜리 집안에는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아내 소희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방문에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님 변변치 않은 것만 있어서 죄송해요. 많이 드세요. 박 회장은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이런 밥상이, 이런 눈빛이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식사가 끝난 후 준혁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빛바랜 파란 통장과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저랑 소희가 모은 전 재산이에요. 2,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방이라도 구하세요. 저희는 더 작은 데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메모지에는 아들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내보내실 때 몰래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돈 봉투.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그 돈으로 처음 월세 들어갔고 그 돈 덕분에 소희 만나고 지금 이렇게 버티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엄하셨지만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 없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진짜 보석을 내 손으로 내쫓은 거야. 준혁아, 소희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일주일 뒤 박인수 회장은 자녀 셋을 최고급 호텔로 호출했습니다. 큰아들 민준과 큰딸 혜진은 갑자기 왜 부르지? 빚 떠안 기려는 거 아니야? 하며 투덜거리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난주 거지 행색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정장, 당당한 자세, 건재한 눈빛, 그리고 변호사와 회사 임원들이 좌우에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부도난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부도 났다. 너희들에 대한 내 기대가 완전히 부도났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아버지가 빈손으로 찾아갔을 때 너희가 한 행동들을.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자식한테도 버림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사실이었구나. 지금부터 박인수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전 재산 700억 중 사회환원 기금을 제외한 경영권과 부동산 일체는 막내 아들 박준혁에게 상속한다. 배우자 박소희에게는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마련해둔다. 큰아들 민준과 큰딸 혜진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재산이 없는 아버지도 버린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과 큰딸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나가거라. 봄이 왔습니다. 박인수 회장은 그 후 준혁이 가족과 함께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박 회장은 비로소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700억이라는 숫자보다 아들이 밀어준 2,800만 원짜리 통장이 더 무겁게 느껴지던 그날 밤. 그것이 박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손 내미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골목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죽은 딸의 옛 번호로 전화를 걸며 눈물 찢던 그 긴긴 밤들. 그 애끓는 모정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 기적처럼 손주를 품에 안게 되셨네요.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이보다 완벽한 위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두운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아주 눈부신 기적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평생을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67세의 청소부 할아버지. 모두가 퇴근한 깜깜한 밤, 그가 몰래 쥐었던 낡은 붓 한 자루가 대한민국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가슴 벅찬 인생 역전의 무대로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찾아오는 여러분의 옛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꿈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입에 올려본 게 언제이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 같은 건 사치라며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진 않으셨나요? 여기 평생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온 67의 청소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김씨라고 부르며 투명 인간 취급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새벽, 그가 대걸레 대신 붓을 잡는 순간 미술관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어느 청소부의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중생활. 지금부터 그 가슴 벅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서울의 한 유명 미술관. 화려한 조명 아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있고 세련된 옷차림의 관람객들이 오가는 곳. 그곳에 김만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미술관의 개관 때부터 30년 넘게 바닥을 닦아온 베테랑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에게 그는 그저 움직이는 배경일 뿐이었죠. 발에 채이는 대걸레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 청소 좀 똑바로 하라며 혀를 차는 관리자. 죄송합니다. 지나가십시오. 내 몸에서 나는 건 락스 냄새뿐이지만 내 마음속엔 물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지. 사실 만수 씨는 40년 전 시골에서 알아주는 미술 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붓을 꺾고 상경의 막노동판과 청소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그의 손은 물감 대신 걸레 짠 물로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밤 11시, 미술관에 불이 꺼지면 김만수 씨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의 작업실은 냄새나는 지하 폐기물 창고. 재료는 미대생들이 실습하다 버린 찢어진 캔버스와 다 쓰고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이었습니다. 아직 쓸만해. 이 파란색은 정말 깊은 바다 같구먼. 여기다 덧칠을 하면 그래.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던 고향 바다가 되는 거야. 버려진 몽당붓을 든 만수 씨의 눈빛은 낮에 보던 주눅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찢어진 캔버스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과 그리움이 폭발하듯 캔버스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 순간만큼은 청소부가 아니라 화가 김만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개관 50주년 특별전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강 관장은 미술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장 옆 버리기 위해 내놓은 잡동사니들 틈에서 무언가가 강 관장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누군가 연습하다 버린 그림이라기엔 뿜어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그림 뭐지? 이 거친 붓 터치. 그리고 이 슬픈 색감. 마치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잖아. 도대체 이걸 누가 여기다 버린 거지? 유명 작가의 습작인가? 관장님은 숨을 멈추고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테크닉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수천만 원짜리 그림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관장은 즉시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CTV에는 늦은 밤 쭈그려 앉아 그림을 그리는 김만수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과장이 김 씨를 호출했습니다. 관리과장. 김씨,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쓰레기를.
주워다 딴 짓을 해? 당장 짐 싸. 회사 물품 도둑질에 무단 점거까지. 아주 콩밥을 먹여야 정신 차리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버리는 물감이 아까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이에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요. 만수 씨는 파들파들 떨며 빌었습니다. 꿈을 꾼 대가가 해고라니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세요. 누가 이분을 해고한다고 했습니까? 강 관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김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김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 그림 선생님이 그리신 겁니까? 제가 30년 동안 그림을 봐왔지만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작품은 처음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이 아니라 우리 미술관 메인홀에 걸어야 할 작품입니다. 네? 관장님,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해서. 예술에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에는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번 50주년 특별전에 선생님의 그림을 전시하게 해주십시오. 한 달 뒤 미술관 50주년 특별전의 메인 섹션. 이름 없는 거장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김만수 씨의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청소복 대신 생애 처음으로 맞춤 양복을 입은 만수 씨는 자신의 그림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만수가 빗자루 몽둥이 말고 붓을 잡았습니다. 제 그림을 사람들이 보고 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론가들은 한국의 반 고흐가 나타났다며 극찬했고 그의 그림은 고가에 팔려 그 수익금은 가난한 미술학도들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이제 빗자루를 내려놓고 미술관이 마련해준 진짜 작업실에서 남은 생을 그림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요. 김만수 씨의 꿈은 40년을 돌고 돌아 67이 되어서야 꽃을 피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식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나이에 무슨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김만수 씨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워낸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재능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잊혀진 꿈을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추억의 골목길 TV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려진 캠퍼스와 몽당붓으로 그려낸 한 맺힌 40년의 세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쓰레기 속에서 이토록 눈부신 예술의 꽃이 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무시하며 내다 버린 낡은 물건이 만들어낸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지하실에 가두고 회사를 빼앗으려던 폐륜 아들이 냄새난다며 발로 차버린 낡은 구두 한 짝. 하지만 동네 꼬마 구두 닦기가 이 구두에 뜯어진 뒤굽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심판하고 1000억대 회장님을 구출해낸 10살 꼬마의 기막힌 활약상 속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삶의 애환이 서린 골목길 평상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 한 자락 풀어봅니다. 여러분, 물건 귀한 줄 모르면 사람 귀한 줄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평생을 바쳐 1000억대 기업을 일군 회장님이 쓰러지자마자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구두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폐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구두 한 짝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심판하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네 꼬마 구두 닦기가 찾아낸 구두 뒤굽 속의 충격적인 비밀. 눈물과 통쾌함이 뒤섞인 그날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성도건설의 박영감 회장님. 그는 칠순이 넘어서도 해진 구두를 기워 신을 만큼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회사 앞 구두 수선방의 10살 동일이었습니다. 동일아, 내 구두 뒤굽이 또 닳았구나. 내 솜씨가 제일이니 튼튼하게 좀 갈아다오. 회장님, 이제 새 구두 하나 장만하세요. 이 구두는 가죽이 다 상해서 수선하기도 힘듭니다. 허허, 아니다.
이 구두가 내 발엔 제일 편해.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새 것보다 손때 묻은 옛것이 더 귀한 법이란다. 너처럼 말이다. 고하였던 동일이에게 박 회장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종종 우리 집 자식놈들은 내 돈만 보지 내 발이 얼마나 부르텄는지는 모른다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님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회장님이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갔다는 소문만 무성했죠. 걱정된 마음으로 회장님 댁을 서성이던 동일이 눈앞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큰아들이 회장님의 물건들을 대문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 퇴. 냄새나는 노인네 물건 싹 다 갖다 버려. 이딴 거지 같은 구두를 여태 신고 다녔다니 회장 체면 깎이게. 아니, 이건 회장님이 제일 아끼시는 구두인데. 큰아들은 박 회장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구두를 진흙탕에 발로 찼습니다. 동일이는 울분을 삼키며 흙투성이가 된 구두를 품에 안고 수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하다니. 내가 깨끗이 닦아서 보관이라도 해야지. 그날 밤 동일이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더러워진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구두 뒤굽이 덜그럭거리는 게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내가 고쳐드려야겠다. 동일이는 작은 손으로 낑낑대며 뒤굽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텅 빈 뒤굽 공간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와 손톱만한 메모리 칩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동일아, 이 구두를 내가 보고 있다면. 동일아, 내가 이 구두를 고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큰아들 놈에게 잡혀 있을 게다. 이 칩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걸 경찰서에 있는 정 반장님께 전해다오. 믿을 사람은 너뿐이다. 다음날 아침 성도건설의 운명이 걸린 긴급 주주총회. 큰아들은 아버지가 치매라며 회장직을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저도 못 알아보십니다. 제가 회사를 맡아서. 거짓말쟁이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멀쩡하시거든요. 정적을 깨고 회의장 문이 열리며 조그만 꼬마 동일이가 경찰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너는 어제 그 거지 꼬맹이? 경비 뭐해? 당장 안 쫓아내고. 아저씨가 버린 이 구두가 증거예요. 여기 할아버지가 다 녹음해 두셨다고요. 동일이가 건넨 메모리 칩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도장 내놓고 방에 처박혀 계세요. 안 그러면 밥도 안 줄 겁니다. 큰아들의 폐륜적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저 꼬맹이가 꾸민 짓이야. 당신을 존속감금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된 큰아들은 10살 꼬마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버린 구두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하실에 갇혀있던 박 회장님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뒤 회장님은 동일이를 찾아갔습니다. 동일아, 내가 이 할애비를 살렸다. 이제 구두통은 내려놓거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시켜주마. 정말요? 그럼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장님 될래요. 박 회장님은 동일이를 양손자로 입적하고 아픈 할머니까지 극진히 모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위기의 순간 서로를 지켜준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 여러분, 오늘 10살 꼬마 동일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아이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작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동일이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추억의 골목길 TV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옛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려진 구두 한 짝으로 1000억대 회사를 구하고 갇혀있던 할아버지를 살려낸 10살 꼬마 구두 닦기. 어른 100명보다 낫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아이들의 순수함과 예리한 눈썰미가 어른들의 탐욕을 멋지게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른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단박에 꿰뚫어 본 기막힌 10살 꼬마의 사연을 하나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님이 거금을 주고 산 조상님 묘자리에 삽을 뜨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남루한 꼬마가 앞을 턱 가로막습니다. 꼬마의 한마디에 땅을 파내려 간 지 10분 만에 사기꾼 사위의 새파래진 얼굴과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소름 돋는 출생의 비밀이 함께 드러납니다. 그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지금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네 인생사가 담긴 따뜻한 아랫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조상님 묘자리를 잘못 쓰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님이 최고 명당이라며 거금을 주고 산 땅. 그런데 그 땅에 삽을 뜨려는 순간 동네 10살 꼬마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땅 파면 큰일 나요. 물이 콸콸 쏟아질 거라고요. 유명한 직관들도 다 좋다고 한 땅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 같은 꼬마가 흉지라니요. 모두가 코웃음을 쳤지만 땅을 파내려 간 지 10분 만에 사람들은 기겁하고 맙니다. 과연 그 땅 속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꼬마는 누구에게 풍수를 배운 걸까요? 땅 속에 묻혀있던 30년 전의 슬픈 비밀 지금 파헤쳐 봅니다. 대형 건설의 이만복 회장은 평생 흙먼지 마시며 건물을 올렸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30년 전 딸을 반대하다가 집을 나간 딸 내외가 사고로 죽고 유일한 핏줄인 손주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욕심 많은 사위와 배다른 자식들 뿐. 이 회장은 자신이 죽기 전 조상님을 모실 최고의 명당을 찾아 마지막 안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박서방,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 맞는가? 그럼요, 장인어른. 제가 지간 선생님들께 웃돈까지 얹어주고 알아본 곳입니다. 여기다 묘를 쓰시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린답니다. 유명하다는 직관이 땅을 가리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 안은 천하의 명당입니다. 이 회장이 흡족해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저씨들, 눈이 삐었슈. 거기는 뱀이 알을 품은 자리가 아니라 물 먹은 지렁이가 죽어나가는 자리여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인가 싶어보니 행색이 남루한 10살 꼬마 명수였습니다. 명수는 녹슨 나침반, 아니 패철 하나를 들고 혀를 차고 있었죠. 이 건방진 놈이 어른들 하는 일에 어디서 재수 없게 저리 안 꺼져? 내 말 안 믿으면 후회할 텐데? 이 땅 밑에는 시퍼런 물길이 흐르고 있어유. 여기다 조상님 모시면 뼈가 다 삭아서 없어질 거라고유. 사위 박서방은 아이를 내쫓으려 했지만 이 회장은 뭔가 찜찜했습니다. 어린 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놈 말이 맞나 확인이나 해보자. 땅 파봐. 인부들이 삽질을 시작하고 딱 1m쯤 들어갔을까요? 푹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지하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명당은커녕 물이 고여 썩어가는 흉지 중의 흉지였던 것입니다. 이놈들아, 나를 물구덩이에 묻으려 했느냐? 박서방, 내 놈이 직관이랑 짜고 나를 속여?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는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사위가 싼 값에 흉지를 사서 차액을 가로채려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이 회장은 당장 사위를 내쫓고 명수를 불렀습니다. 너는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보고 배웠슈. 우리 할아버지는 산만 보고도 물길을 다 아는 도사였거든요. 명수는 꼬질꼬질한 보자기에 쌓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본 이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대형 지리지라는 글씨가 이 회장의 친필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0년 전 집을 나간 딸에게 혹시 힘들면 이걸 팔아서라도 살아라며 쥐어주었던 가문이 비법서였습니다. 이건 내가 내 딸에게 준 책인데, 그럼 내가 내 딸 미연이의 아들이란 말이냐? 우리 엄마 이름이 미연인디. 할아버지가 그걸 어찌 아셔유?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산골짜기에 숨어 살다 병으로 죽고 그 아들인 명수가 할아버지가 남긴 책 하나에 의지해 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명수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최고의 명당을 찾으러 왔다가
명당보다 더 귀한 핏줄을 찾은 것입니다. 사기꾼 사위는 감옥으로 가고 명수는 이제 대형 건설의 진짜 후계자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손주의 신통한 안목이 만났으니 그 집안은 앞으로 얼마나 더 번창할까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청와대보다 더 좋은 명당입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모인 이곳이 추억의 골목길 TV의 명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물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이속을 챙기려던 사기꾼 사위의 새파래진 얼굴. 아주 속이 다 시원하시지요? 믿었던 자식보다 우연히 만난 10살 꼬마가 피를 나눈 내 진짜 핏줄이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인연입니다. 자, 이번에도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다가 결국은 통쾌한 사이다로 마무리되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행세를 하던 회장님 병실.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떼고 유산을 챙기려던 악독한 자식들 앞에 30년 동안 부엌 일만 하던 식모 아주머니가 몰래 미움을 쌓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을 뒤집어 엎는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는데요. 가슴 뻥 뚫리는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야 밥이 넘어간다는 말 다들 아시죠? 여기 수천억 자산가지만 라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먹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자식들은 유산 내놓으라고 아기 다툼이고 믿을 건 30년 된 밥솥뿐인 인생.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쓰러지자 기다렸다는 듯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라며 산소호흡기에 손을 대는 며느리. 하지만 그 순간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병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참교육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대풍식품의 최만식 회장. 평생을 바쳐 곰탕집에서 대기업까지 일궈냈지만 무리한 탓인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VIP 병동에 누워있는 최 회장. 하지만 병실을 지키는 자식들의 대화는 기가 찹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얼만지 알아? 차라리 의식 없을 때 재산 증여받는 게 나아. 그러게, 내가 미리미리 도장 받아두랬잖아.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연명치료 동의서에 사인하고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병원비 아깝게. 듣고 계십니까? 이게 자식입니까? 빚쟁이입니까? 최 회장은 사실 의식이 돌아왔지만 자식들의 본심을 알고 싶어 눈을 감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에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자식들이 다 돌아간 늦은 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병실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회장 댁에서 30년 넘게 부엌 일을 해온 식모 순심 씨였습니다. 순심 씨. 회장님. 아이고 이 양반아. 답심으로 사는 양반이 링거만 꽂고 있어서 어째요. 제가 몰래 사골 국물 끓여왔어요. 간호사 몰래 입만 좀 축여봐요. 순심 씨는 며느리가 냄새나니까 오지 말라고 쫓아냈는데도 몰래 보온병에 미움을 싸들고 뒷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 회장의 마른 입술에 따뜻한 미움이 닿자 회장님의 눈꼬리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달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다가 순심 씨를 딱 마주친 겁니다. 며느리. 아줌마, 내가 여기 얼씬도 하지 말랬지? 어디서 더럽게 냄새나는 국물을 가져와? 아버님 재산이라도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아니에요, 작은 마님. 회장님이 곡기를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시끄러워. 당장 나가. 그리고 여보, 의사 불러. 오늘 당장 산소호흡기 떼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려. 며느리는 순심 씨가 가져온 정성 어린 미음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이년아.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치는 소리.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최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뜯어내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내 인연. 내가 사람이냐? 순심이가 가져온 미음이 냄새가 나? 그 미움 냄새보다
내년 마음보에서 나는 돈 썩은 내가 더 진동을 한다. 아? 아버지, 의식 돌아오셨어요? 그래 이놈아. 내 놈들이 나 요양원에 고려장 지내려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내 재산? 그래 오늘 다 정리해 주마. 최 회장은 그 길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유류분 소송도 못할 만큼 딱 법적 최소한만 던져주고 나머지 전 재산 500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자신이 살던 성북동 저택과 남은 노후 자금은 최 회장. 임 여사, 자네가 내 마누라 죽고 30년 동안 내 밥상 차려줬지. 내 똥기저귀 갈아주려고 온 사람은 자네뿐이야. 내 남은 여생, 자네가 내 말동무나 해주게. 이 집은 자네 명의로 돌려놓겠네. 아이고 회장님, 저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제 최 회장의 밥상에는 사내 진미 대신 순심 씨가 끓여준 보글보글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회장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허허, 그래. 이 맛이야. 1,000억이 있으면 뭐하나? 마음 편하게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있는 게 진짜 부자지. 가족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세상이라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고 팝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찌개 한 그릇 하시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밥상 같은 채널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억 재산보다 아플 때 곁에서 끓여주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100배 1000배 낫지요. 사내 진미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속 편하게 해주는 밥상이 진짜 명품 밥상이고 그 밥상을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내 식구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냄새, 바로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녹아든 옛날 간장 냄새가 만들어낸 눈물겨운 기적을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달동네를 밀어버리려는 재벌 회장님 앞을 가로막고 낡은 장독대 하나를 목숨 걸고 지키던 10살 소년 동이. 회장님이 지팡이로 그 독을 깨부수려던 찰나 독뚜껑이 열리며 퍼진 냄새 하나가 천하의 회장님을 흙바닥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60년의 세월을 묵혀온 장독대 속 그 기막힌 비밀의 맛을 보러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고향의 흙내음 가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댁에는 혹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단지가 있으신가요? 여기 100억을 준대도 집을 안 팔겠다는 고집불통 10살 소년 동이가 있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 이까짓 냄새나는 옹기 싹 다 밀어버려 라고 호통을 치는데도 동이는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라며 낡은 장독 하나를 끌어안고 버팁니다. 도대체 그 꼬질꼬질한 장독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럴까요? 금덩어리라도 들었을까요? 회장님이 지팡이로 독을 깨려던 찰나 뚜껑이 열리며 퍼진 이 냄새 때문에 천하의 강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독 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울 외곽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이곳을 싹 밀고 아파트를 지으려는 대성건설의 강 회장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다들 보상금 받고 떠났는데 딱 한 집, 부모 없이 홀로 장독대를 지키는 10살 동인의 집만 알박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꼬맹이가 진짜. 야 이놈아. 10억을 준다는데도 싫다. 아파트를 줘도 싫다. 도대체 저 깨진 독들이 뭐길래 이 난리야? 할아버지, 이건 그냥 독이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던 거예요. 절대 못 나가요. 참다 못한 강 회장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야, 포크레인 불러. 이 냄새나는 똥독들 당장 다 깨부숴버려. 강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가장 낡고 볼품없는 금이 가서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은 못난이 독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동희가 강 회장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강 회장이 휘청하면서 못난이 독의 뚜껑이 덜그럭하고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독 안에서 시커먼 액체와 함께 기이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한 짠내가 아니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구수하고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깊고 진한 향기. 그것은 바로 100년을 묵혀야 나온다는 전설의 시간장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코를 막고 있던 강 회장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 냄새는 6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어머니가 가마솥에 불을 떼며 달여주던 바로 그 간장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만드시던 덧장 냄새인데 설탕을 안 넣어도 달고 고기를 안 넣어도 감칠맛이 나던.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이건 100년 된 씨간장이라고. 전쟁 때 피난 가면서도 이 독 하나는 머리에 이고 오셨대요. 나중에 성공한 아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에 이 간장 넣고 비벼줘야 한다고요. 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희의 할머니, 즉 며칠 전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강 회장이 평생 찾아 헤매던 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재벌이 된 아들이 언젠가 올 거라 믿고 재개발 소식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이 간장독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제가 왔는데 왜 안 계십니까? 이 못난 놈이 어머니가 지킨 독을 깨부술 뻔했습니다. 천하의 강 회장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꼬질꼬질한 냄새나는 독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독 안에는 어머니의 60년 기다림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희는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고사리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개발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동인의 집을 허무는 대신 그곳을 어머니의 장독대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동희를 양손자로 입양했습니다. 동희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내 손으로 깰 뻔했어. 할아버지, 이제 이 간장으로 맛있는 밥 비벼드릴게요. 겉보기엔 낡고 깨진 독이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은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집 뒷마당 장독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엔 찬장에 있는 간장 종지 한번 꺼내보시죠. 그 짠맛 속에 우리네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지키는 파수꾼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포크레인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장독대를 지켜낸 동희의 갸륵한 마음. 그 마음이 결국 60년을 돌고 돌아 기적처럼 친할아버지를 품에 안게 만들었네요. 100년 묵은 시간장 냄새처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나 봅니다. 자, 이번에도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물건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눈물겨운 기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40년 전 오해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반으로 찢어버렸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재개발을 앞둔 골목길의 허름한 사진관에서 그 찢어진 반쪽짜리 사진이 마침내 40년 만에 제 짝을 찾아가게 되는 벅찬 감동의 순간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되돌려 놓는 마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낯선 타국 땅에서 청춘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망과 눈물로 찢어버렸던 흑백 사진 반쪽이 40년 만에 기적처럼 제 짝을 찾아가게 된 가슴 먹먹한 실화 바탕의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골목길, 낡은 사진관에서 일어난 눈물의 상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후미진 골목길, 곧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추억 사진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40대의 사진사 민수 씨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복원해주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화려한 최신식 스튜디오는 아니었지만 민수 씨의 따뜻한 손길을 거치면 훼손된 사진 속 가족들의 미소가 마법처럼 되살아났죠.
그가 이토록 옛 사진 복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지갑 속에 품고 다니시던 반쪽짜리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적막하던 사진관에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기업을 이끄는 백발의 박 회장이었습니다. 수행원을 밖에 물린 채 홀로 들어온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핏바랜 종이 한 장을 민수 씨 앞에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 이 사진을 어떻게든 예전 모습으로 복원해 줄 수 있겠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만 살려준다면 내 1억이든 10억이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네. 내레이터. 그것은 세월의 풍파를 맞아 끔어스름하게 얼룩지고 정확히 반으로 찢겨나간 젊은 여인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거액의 제안에도 민수 씨는 묵묵히 돋보기를 들어 찢어진 사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인의 희미한 얼굴 윤곽과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저고리의 독특한 자수 무늬를 확인한 순간 민수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죠. 저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겁니까? 혹시 옆에 찢겨나간 반쪽에는 까만색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서 있지 않았나요?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박 회장의 억센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전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려던 젊은 박 회장은 만삭의 아내를 두고 독일의 지하 1000m 막장 파독 광부로 떠났습니다. 석탄 가루를 마시며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도 꼬박꼬박 고향의 아내에게 월급을 보냈죠.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 주기로 했던 고향 친구가 돈을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 가족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아내는 돈 한 푼 못 받고 고생하다 결국 날 버리고 떠났다는 소문이 독일까지 들려왔소. 그 배신감과 피눈물 속에서 내가 품고 다니던 유일한 부부 사진을 반으로 찢어버렸지. 하지만 평생을 원망하면서도 차마 이 반쪽을 버릴 수가 없었소. 내 죽기 전에 우리 아내 얼굴이나 한번 뚜렷하게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오. 그 말을 듣던 민수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낡고 달아빠진 나머지 반쪽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 전 젊은 박 회장과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이 마침내 온전한 한 장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났을 거라고 독일 그 먼 타국 땅에서 살아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아버지의 반쪽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셨습니다. 아, 여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리고 내 핏줄이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널 찾았구나.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은 좁디 좁은 사진관 바닥에 주저앉아 40년 동안 응어리진 한을 토해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오해와 가난이 찢어놓았던 부부의 사진은 4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1억 원의 돈 대신 헐릴 위기에 처했던 사진관 골목 전체를 사들여 아들과 함께 추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 씨가 복원한 것은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40년의 세월과 찢겨진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오해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녁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함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 한 장이 있다면 댓글로 그 사연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 전 타국 땅 막장 밑에서 피눈물로 찢어버렸던 그 사진 반쪽. 돌고 돌아 기적처럼 아들의 품에서 하나로 합쳐지다니요. 절망의 끝에서도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주나 봅니다. 자, 이번에도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골목길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순간 인생의 가장 따뜻한 구원자를 만난 기적 같은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빚보증으로 가족과 생이별하고 소주 한 병에 기대어 죽음을 결심한 한 중년 가장. 그의 앞에 낡은 리어카를 끄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꽁꽁 언 손으로 군고구마 반쪽을 내밉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군고구마 반쪽이 만들어낸 소름 돋는 반전과 가슴 뭉클한 인생 역전의 무대로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을 때의 그 참담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그 뼈저린 고통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차갑고 어두운 절망의 밑바닥에서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된 어느 중년 가장의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추운 겨울밤 소주 한 병에 기대어 생을 마감하려 했던 한 남자와 리어카를 끄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기막힌 인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상호 씨는 한때 성실하게 작은 금형 공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공장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살던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생각에 상호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디찬 겨울밤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그는 인적이 끊긴 골목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낡은 리어카의 폐지를 잔뜩 싣고 언덕을 오르던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상호 씨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영감. 아이고 젊은 양반. 이 추운 날씨에 찬 바닥에서 술을 마시면 입 돌아가. 얼굴을 보아하니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얹고 있는 것 같구먼. 상호 씨는 귀찮은 마음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 한 구석에서 신문지에 꽁꽁 싸맨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군고구마 한 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꽁꽁 언 손으로 고구마를 반으로 툭 쪼개어 상호 씨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배속이 든든해야 슬픔도 이겨내는 법이야. 일단 이거라도 좀 들게나. 며칠을 굶주렸던 상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군고구마 반쪽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상호 씨의 굽은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상호 씨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이 깊도록 아무런 질책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젊은이, 겨울 땅이 꽁꽁 얼어붙는 이유는 말이야. 봄에 피어날 씨앗을 단단하게 품어주기 위해서라네. 지금 자네 인생이 매서운 한겨울 같겠지만 흙 속에 묻힌 그 씨앗마저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봄은 오네.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상호 씨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밤새 상호 씨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상호 씨가 황급히 일어나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할 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쪼가리 하나를 꺼내 상호 씨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일 아침 이 주소로 한번 찾아와 보게. 자네의 그 기술과 억울함이 못내 아까워서 그러네. 상호 씨가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엔 서울 시내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소 하나가 투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젯밤까지만 해도 끔찍하게 차갑던 도시의 아침 공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말의 희망을 품고 종이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상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수백 명의 상인들이 바삐 움직이는 도매시장 내에서 가장 큰 대형 유통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상호 씨 앞에는 어젯밤 허름한 옷을 입고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가 말끔한 개량 한복을 입고 인자한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내 자네가 올 줄 알았지.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이 거대한 도매시장을 맨손으로 일궈낸 전설적인 회장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젊은 시절 수많은 배신과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았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밤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며
자신처럼 절망의 끝에 서 있지만 심성이 올바른 사람들을 찾아내어 남몰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호 씨는 할아버지의 배려로 시장 바닥부터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군고구마 반쪽에 담긴 따뜻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을 흘렸죠. 몇 년 뒤 상호 씨는 마침내 자신의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고 헤어졌던 가족들과도 눈물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호 씨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것처럼 추운 겨울밤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에게 남몰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땅이 꽁꽁 어는 것은 봄에 피어날 씨앗을 품기 위함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위대한 희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족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따뜻한 인연이나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골목길을 밝히는 따뜻한 가로등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얼어붙은 겨울 땅이 기어코 싹을 틔워내듯 추운 골목길에서 건네받은 군고구마 반쪽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가족의 운명을 찬란한 봄으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적입니다. 자, 이번엔 따뜻함을 넘어서서 속이 아주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 기적을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평생 무릎이 닳도록 마룻바닥을 깔아본 돈으로 마련한 건물. 그런데 사기꾼 같은 아들놈이 그 건물을 가로채고 늙은 부모를 산골짜기 폐가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아버지가 그 얄팍한 수에 속을 리 있겠습니까? 불효자식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치고 진짜 행복을 찾아낸 노부부의 기막힌 사이다 폭스국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평생 남의 집 마룻바닥을 깔아주며 무릎이 닳도록 일해온 덕수 할아버지. 그 피땀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상가 건물 하나가 노부부의 유일한 노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듯하게 사업을 하던 아들 상민이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 회사가 대기업이랑 독점 계약을 맺게 됐어요. 당장 투자금만 막으면 10배로 불어납니다. 아버지 상가 건물만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제가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 사서 두 분 편하게 모실게요. 네? 이 말씀 걱정스럽게 여보. 그래도 우리 전 재산인데 그걸 다 넘겨줘도 될까요? 평소와 다르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아들. 40년 넘게 나무 판자를 만지며 썩은 나무인지 단단한 나무인지 단번에 알아채던 아버지 덕수 씨의 눈에 아들이 내민 계약서는 무언가 심하게 썩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지 한 달 뒤, 아들은 강남의 아파트 공사가 덜 끝났다며 시골의 공기 좋은 별장에서 잠시만 지내시라며 부모님을 외딴 시골 마을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별장이 아니라 지붕이 무너져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한 폐가였습니다. 상민아, 이게 무슨 별장이야? 사람 살 곳이 못 되잖니? 아이 참, 어머니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시려면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차갑게 뒤돌아 떠나는 아들의 고급 승용차.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진 노부부. 어머니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 덕수 씨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오. 내가 평생 마룻바닥 깔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오. 내 새끼 눈빛이 썩은 동아줄인데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장 다 찍어줬잖아요. 허허, 내가 넘겨준 건 껍데기뿐인 건물 명의요. 진짜 알짜배기 재산이랑 현금은 진작에 내가 믿을 만한 신탁재단에 묶어버렸지. 그놈 지금쯤 건물을 팔려고
덤벼들 텐데 웬걸? 건물에 묶여있는 어마어마한 허위 근저당 때문에 오히려 이자 폭탄만 맞게 될 거요. 그렇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사업이 이미 망해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 스스로 폐가에 버려지는 것을 선택한 사이다 함정을 파두었던 것입니다. 복수국의 진정한 완성은 통쾌함을 넘어선 나 자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노부부는 절망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평생 나무를 만져온 아버지의 솜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썩은 기둥은 잘라내고 바닥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고급 원목 마루를 싹 깔아주지. 아버지가 뚝딱뚝딱 집을 고치고 튼튼한 마루를 까는 동안 어머니는 마당에 예쁜 꽃을 심고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버려졌던 폐가는 두 사람의 사랑과 땀으로 어느새 동화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변신했습니다. 밤이면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에 누워 두 분이 함께 별을 보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부모를 버리고 떵떵거리려던 아들 상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판 함정은 완벽했습니다. 건물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던 계획은 건물에 걸린 복잡한 채무 관계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상민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도 안 돼. 분명히 깨끗한 건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빚을 다 떠안게 생겼잖아. 부모의 피눈물을 짜내려던 욕심은 결국 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쫓기고 빈털터리가 된 상민. 그제야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었던 자신의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결국 부모님을 버렸던 그 첩첩산중 시골길을 터덜터덜 걸어 찾아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들어선 상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폐가가 으리으리하고 예쁜 전원주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상민은 반짝이는 마루 위에서 차를 마시는 부모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썩은 나무 판자는 아무리 대패질을 해도 쓸모가 없는 법이다. 내 재산은 이미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해 두었다. 너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 내 죄는 내가 땀 흘려 갚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평생 흘린 땀의 가치를 아는 부모는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쫓겨났고 노부부는 탐욕스러운 자식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보, 마룻바닥이 참 시원하고 좋네요. 이제 진짜 우리 세상 같아요. 그럼 내가 누구요? 평생 마루 깔며 살아온 덕수 아니오. 이제 진짜 우리 둘만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봅시다.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지혜와 연륜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노부부의 통쾌하고 따뜻한 반전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당당함에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와 따뜻한 감동을 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평생 갈고 닦은 기술 하나가 열효자 안 부럽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부모의 피눈물을 짜내려던 자식의 얄팍한 탐욕을 통쾌하게 끊어내고 내 손으로 직접 튼튼한 마룻바닥을 깔아 진짜 행복을 찾은 노부부의 모습. 아주 속이 뻥 뚫리시지요? 자, 이번에도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땀방울을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려던 철없는 자식들이 아주 크게 후회하는 사이다 사연을 하나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중공업 현장에서 쇳덩이를 다루던 뚝심으로 작은 골목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하지만 자식들은 기름 냄새나는 식당 당장 팔아서 사업 자금이나 대달라며 매몰차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묵묵히 지켜온 그 투박하고도 깊은 손맛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요. 땀 흘려 일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짜릿한 인생의 참맛을 느끼러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젊은 시절 거친 중공업 현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다루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동일씨. 세월이 흘러 현장을 떠난 그는
이제 동네 골목길 모퉁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녹이던 뜨거운 열정은 이제 이웃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밥상 위로 옮겨갔죠.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투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그의 음식은 이 작은 식당을 지켜온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아들 민재와 딸 지아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앞치마를 서둘러 맸지만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이 기름 냄새나는 식당 좀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요즘 누가 이런 구석진 곳까지 밥을 먹으러 와요? 마침 재개발 이야기 나오니까 이참에 건물 팔아서 저희 사업 자금으로 좀 보태주세요. 맞아요, 아빠. 평생 고생하셨으면서 왜 아직도 불 앞에서 청승맞게 이러고 계세요? 건물 판 돈으로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 테니까 그냥 쉬세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아버지의 기술과 땀방울을 그저 청승맞은 기름 냄새로 취급하는 자식들. 동일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를 낼 법도 했지만 동일 씨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그의 손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탁, 탁, 탁 경쾌한 도마 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어릴 적 돈이 없어 고기 대신 버섯을 고기처럼 튀겨내어 먹였던 그만의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밥은 먹고 가거라. 너희들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다. 건물 파는 건 내 평생의 땀이 밴 곳이니 내가 알아서 하마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자식들은 아버지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을 한 입도 대지 않은 채 바쁘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식당을 나서버렸습니다. 식은 요리 앞에 홀로 남은 동일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며칠 뒤 조용하던 식당에 카메라를 든 젊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식당에 들렀던 한 미식 블로거가 동일 씨의 낡은 식당을 숨겨진 강호의 요리 곳으로 인터넷에 소개한 것입니다. 와, 사장님. 이 버섯 요리 진짜 미쳤어요. 식감이 어떻게? 고기보다 더 쫄깃하죠? 중공업 현장에서 단련된 뚝심과 수십 년간 불과 칼을 다뤄온 동일 씨의 요리 내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화려한 프랜차이즈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깊은 맛과 아버지의 따뜻한 인심에 열광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골목 식당은 연일 사람들로 푹 썩이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의 기술과 땀방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자신들의 얄팍함을 부끄러워하며 아버지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죠.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 내 인생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결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묵히 갈고 닦은 나만의 기술과 연륜은 언젠가 반드시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 씨의 호탕한 웃음이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즐거운 활력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만의 멋진 특기나 기술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참맛을 나누는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냄새 밴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던 자식들이 그 깊은 손맛 앞에 결국 고개를 숙이는 모습, 참으로 속 시원하고 뭉클하시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세월의 내공은 그 어떤 화려한 포장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이번에도 낡은 작업복 뒤에 어마어마한 내공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은둔 고수의 통쾌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중공업을 이끌던 전설의 엔지니어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 되어 빗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아들뻘 되는 오만한 젊은 사장이 경비원 아저씨를 함부로 무시하고 하대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장의 회사가 부도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 빗자루를 내려놓은 경비원 아저씨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합니다. 수십 년간 차가운 쇳덩이를 다뤄온 장인의 진짜 실력이 어떻게 건방진 사장님을 90도로 굽혀 무릎 꿇게 만드는지 가슴 뻥 뚫리는 그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슴속 깊은 울림을 전하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묵묵히 낙엽을 쓰는 60대 경비원 덕수씨. 사람들은 그를 그저 나이든 아저씨로 대하지만
그의 낡은 제복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대한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덕수 씨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중공업의 부흥기를 이끌며 직접 쇠를 깎고 거대한 기계를 만들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이자 건실한 제조업체를 이끌던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IMF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회사를 잃고 지금은 빗자루를 쥐고 있지만 그의 굵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쇳덩이를 다루던 장인의 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기계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벤처 사업가 박 대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는 오만함에 빠져 나이든 경비원 덕수 씨를 툭하면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아저씨, 내 차에 손 떼지 말라니까요. 아저씨 그 거칠고 더러운 손으로 스크래치라도 나면 아저씨 월급으로 감당이나 될 줄 알아요? 그냥 저기 가서 쓰레기나 분리수거하세요. 아들뻘 되는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거친 바다를 항해했던 덕수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대표와 그의 회사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면을 쥐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당장 내일 모레가 외국 바이어 선적일인데 아직도 결함을 못 찾으면 어떡해? 압력이 가해지면 자꾸 실린더가 터지잖아. 이거 계약 파기되면 우리 회사 끝장이라고.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잡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기계 결함.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오만했던 박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비 바닥을 닦던 덕수 씨가 조용히 설계도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면을 슬쩍 훑어본 덕수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경비원의 눈이 아니라 평생을 중공업에 바친 최고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보쇼, 박 대표. 컴퓨터만 믿으니까 진짜 원인을 못 찾는 거요. 여기 밸브 쪽 연결부 설계가 틀렸어. 압력이 분산이 안 되니 터지는 게 당연하지. 당장 이쪽 합금 비율을 조정하고 배관 두께를 2mm만 늘려보시오. 뭐요? 아니, 경비 아저씨가 기계공학에 대해 뭘 안다고 참견입니까? 내 손에 묻은 기름때가 당신 나이보다 많소.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기 한번 해보시겠소? 덕수 씨의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기백과 확신에 찬 눈빛.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엔지니어들은 떨리는 손으로 덕수 씨가 짚어준 곳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표님, 경비원 아저씨 말이 정확합니다. 이대로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엔지니어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수 씨의 말 한마디가 수십억짜리 수출 계약을 살려낸 것입니다. 다음 날 무사히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를 구한 박 대표는 고급 양복을 입은 채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서 낡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 덕수 씨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허허, 됐어. 난 이 빗자루 쥐고 땀 흘리는 지금 내 직업도 꽤 마음에 든다오. 앞으로는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먼저 보시오. 통쾌하게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빗자루를 든 덕수 씨의 뒷모습은 그 어느 대기업 회장보다 크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고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피땀 흘려 쌓아온 연륜과 기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낡은 옷차림 뒤에는 거친 세상을 견뎌낸 위대한 거인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늘 덕수 씨가 보여준 호탕하고 통쾌한 참교육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의 지혜와 연륜으로 누군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거나 도움을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멋진 무용담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는 따뜻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밤 저와 함께 걸어본 22번째부터 32번째 골목길
To us.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The view is breathtaking 남들이 tonight, isn't it? 쓸모없다며 It 내다 is, 버린 especially 낡은 with you here. 캠퍼스와 뜯어진 To us. 구두 한 짝, 그리고 The view is 냄새나는 breathtaking tonight, 시간장 isn't it? 독 안에는 It is, 세상 그 especially 어떤 with you 금은 here. 보아보다 To 눈부신 us. 기적과 진실이 숨어 The view is 있었습니다. breathtaking tonight, isn't it? 어디 It is, 그뿐인가요? especially with you here. 뜨거운 불기운을 To us. 맨몸으로 견디며 The 묵묵히 view is 밥을 짓고 breathtaking 요리를 tonight, isn't 해내던 it? 투박한 It is, 두 손, especially with 그리고 you here. 무거운 쇳덩이를 To us. 다루며 거친 산업 The 현장의 view is 매서운 바람을 breathtaking tonight, 이겨낸 isn't it? 그 굳은 살 It is, 각인 especially with 손이야말로 you here. 이 세상을 To 지탱해온 us. 진짜 힘이었습니다. The view is breathtaking tonight, isn't 겉보기에 it? 화려한 옷을 It is, 입은 especially with you 사람들보다 here. 묵묵히 To us. 자신의 자리에서 The 평생의 view is 기술을 갈고 breathtaking 닦으며 tonight, isn't it? 살아온 여러분의 It 그 is, 땀방울이 especially with you 얼마나 here. 위대하고 To 고귀한 us. 것인지 우리는 다시 The view 한번 is 깨닫게 breathtaking 됩니다. tonight, isn't it? It 사랑하는 is, 추억의 especially with you 골목길 here. TV 가족 To us. 여러분, 혹여나 The view is 세상이 내 breathtaking 가치를 tonight, 알아주지 isn't it? 않는다고 It is, 행여나 especially with 자식들이 you here. 내 마음을 To 다 us.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너무 The view is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breathtaking tonight, isn't it? 비록 It is, 남들처럼 especially 화려한 with you 조명 here. 아래 서지는 To us. 못했을지라도 가족을 The 위해 view is 부서져라 breathtaking 일하며 tonight, isn't it? 당신이 It 닦아온 is, 그 especially 길은 with you 결코 here. 초라하지 To 않습니다. us. 당신의 The view is 연륜은 그 breathtaking 자체로 tonight, 가장 isn't it? 훌륭한 It is, 명작입니다. especially with you here. 이제 창밖으로는 us. 깊고 고요한 밤이 The view is 찾아왔습니다. breathtaking tonight, isn't it? 오늘 하루 is, 당신의 어깨를 especially with you here. 짓눌렀던 무거운 마음의 To 짐, us. 팍팍한 살림 The view is 걱정일랑 breathtaking 모두 tonight, 이 isn't it? 골목길 It 어귀에 is, 가만히 especially with you 내려놓으십시오. here. To 제 us. 목소리는 여기서 조용히 The view is 물러가지만 breathtaking tonight, 이 isn't it? 따뜻한 음악은 It is, 여러분이 가장 especially with you 평안하고 here. 달콤한 To us. 꿈속으로 빠져드실 때까지 The view is 오랫동안 곁을 breathtaking tonight, isn't it? 지키겠습니다. It is, 참으로 especially with you 치열하게 here. 그리고 To us. 눈물겹도록 훌륭하게 The 살아오신 view is 당신, breathtaking tonight, isn't it? 오늘 밤은 세상 is, 그 누구보다 especially with you 편안하게 here. 주무십시오. To us. 내일은 분명 The view is 오늘보다 더 breathtaking tonight, 따뜻한 isn't it? 햇살이 It 여러분의 is, 창가를 especially 비출 with you 것입니다. here. To us. 사랑합니다, 여러분. The view is breathtaking 안녕히 tonight, isn't it? 주무십시오.